수성고등학교 2학년 이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습지 8차 수업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화학반응식과 양적 관계에 관해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에 따른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이 양적 관계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학기 1차 지필고사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제로 내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듣고 마지막 과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용기에 XY, Y2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응 전, 반응 후입니다. 반응제는 어떤 분자들이 있나요? XY가 3개 있었나요? 그렇죠? 3개의 XY. 그리고 뭐가 있었나요? Y2. Y2가 있었죠? 반응 후에는 뭐가 있나요? X, Y2가 있었고, 그 다음에 X, Y가 한 분자가 있었네요. 결론은 뭐냐? 세 분자 XY 중에서 두 분자만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두 분자. 왜? 이렇게 한 분자가 남았죠. 그렇죠? 두 분자 XY하고 한 분자의 Y2가 반응해서 두 분자의 X, Y2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남는 물질이 되겠죠. 그렇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생성물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틀렸죠. 그렇죠? 몇 가지? X, Y2라는 거 한 가지 되겠습니다. 그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반응하는 XY와 Y2의 몰 수입은 몇 대 몇이라고? 3대1, 3대1. 자, 이 화학 반응식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2대 1의 몰수비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몰수비가 2대 1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니은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디귿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 질량은 반응 전과 후가 같다. 여러분 이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이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보세요. X 원소 몇 개 있습니까? 3개. Y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뭐하다? 같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탄올의 연소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A 곱하기 B는 얼마나 거죠? 그렇죠? 즉 A에서 C는 반응의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반응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원자 지금 이쪽에 몇 개 있나요? 반응물 쪽에 2개 있죠? 1개 있습니다. 이렇게 2자를 써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소는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2개 있죠? 이렇게 3.
이렇게 써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소는 하나, 두 개 있고 여기에 두 개, 세 개, 다섯 개 있는 거죠. 그렇죠? 다섯 개 있으니까 여기 얼마기? 3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7개, 4개, 3개, 7개 그렇죠? 여기 산소는 7개, 여기도 얼마? 7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3. B는 얼마? 2. 그래서 3 곱하기 2는 얼마다? 6이다 하는 얘기 되겠죠.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6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6월달 모의 평가 문제에 나왔던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은의 녹을 제거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랬죠. 여러분 딱 보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반응식의 개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반응식의 개수를 우리가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먼저 황을 볼까요? 3개 있습니다. 3. 그럼 은은 몇 개 되겠습니까? 6개. 알루미늄 몇 개입니까? 2개.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었겠네요. D는 그냥 1이 되겠죠. 그렇죠? 1. 묻는 문제가 뭡니까? 0.03몰의 요구와 반응하는 예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학 반응식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 3몰이 반응할 때 얘는 2몰이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3대 2의 비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0.403몰이 주어졌어요. 그럼 X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X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0.02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몰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뭘 물어봤습니까? 질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1몰에 해당되는 질량 27을 곱해 주시면은 0.02몰에 해당되는 질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얼마겠습니까? 0.54g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은 어떤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랬습니다. 표는 반응물의 양을 달리하여 수행한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요? 요 A, B, C, D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가 보면 이렇게 3개 있고 2개 있네요. 양쪽의 개수가 같아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 얼마입니까? 3을 곱하면 326, 326이 맞겠죠. 그렇죠? 다음으로 질소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으니까 여기 2개. 다음으로 산소를 보시면요. 산소 여기가 2개, 3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개 되겠습니까? 5개. 그래서 우리를 여기를 5개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5 이렇게 써두면은 산소 원자가 5개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2분의 5 이런 것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학에서. 그래서 양변을 2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주겠습니다. 그럼 2를 곱해주면요.
여기는 4가 되겠 것이고 5가 되겠고 여기는 4가 되겠고 6이 되겠죠. 그렇죠? 결론 뭐냐? 네 분자의 암모니아가 다섯 분자의 산소하고 반응해서 네 분자의 일산화질소하고 여섯 분자의 H2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실험 자료 보겠습니다. 반응물의 양이 암모니아가 34, 실험 1번입니다. 2는 100g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4대 5 하면은 이게 4대 6의 몰수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4g이 몇 몰에 해당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34g.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1몰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암모니아 1몰의 값 17입니다. 산소 1몰의 값은 32입니다. H2O 1몰의 값은 18입니다. 이 계산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4g 몇 몰에 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34g을 1몰에 해당되는 질량 나눠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2몰. 산소 100g은요, 100을 32로 나눠주시면요, 이게 아마 3. 얼마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4대 5, 다르게 얘기하면 2대 2.5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2고 얘는 3이 넘는 거지. 그렇죠? 3이.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산소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반응은 암모니아의 질량 34g에 의해서 이 생성물의 양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실험 1에서 이 암모니아를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 그러냐? 바로 한계 반응물입니다. 한계 반응물. 즉, 아무리 산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암모니아의 양에 의해서 생성물의 양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험 1에서는 암모니아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실험 1을 볼까요? 얘가 4.0몰이에요. 암모니아가. 산소는 2.5몰이고 몇 대 몇으로? 4대 5. 다른 말로 몇 대 몇으로? 2대 2.5. 똑같은 말이지. 그렇죠? 그 얘가 2.5몰이면은 얘는 얼마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까? 2몰밖에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암모니아가 2몰밖에 반응을 못할까요? 산소가 얼마밖에 없어서 2.5몰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실험 2에서는 바로 산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계 반응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이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생성물의 양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몰, 얘도 얼마? 2.5몰이 반응하고 나머지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얼마? 2몰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얘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3몰에 해당되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2대 3이니까. 그렇죠? 2대 3.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2.0, 2.5, 얘도 얼마입니까? 2.0몰에 해당되는 부피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3몰의 질량 얼마입니까? 1몰의 질량이 18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54가 될 것이고 2몰의 부피는 1몰의 부피가 24라 그랬으니까 24를 곱해 주시면은 얼마겠습니까? 48리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A는 얼마입니까? 4. B는 얼마입니까? 5. C는 얼마예요? 4. D는 얼마예요? 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기억의 질량은 54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D가 T도시 1, 2기압에서
니은은 96이다. 니은 얼마입니까? 48리터가 되겠죠?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9월달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일정 온도 압력에서 탄화수소를 실린더에서 연소시키기 전과 후에 물질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Hn이라는 그렇죠?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하고 O2 5몰을 반응을 시켰더니 CO2가 2몰이 나왔고 H2O가 2X몰, 그 다음에 X몰에 O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즉 O2가 X몰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가 5몰이 있지만 이 5몰이 다 사용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산소 5몰이 소모되지 않고 일부만 소모되고 일부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탄소의 개수입니다. 탄소의 개수 몇 개인가요? 2개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C2입니다. 일단은 HN이고, 일단 우리가 탄소의 개수는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뭐의 개수를 알아내야 될까요? 나머지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를 알아내게 되겠죠.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개수와 종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기억나야 될 것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뭐 한다고?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산소. 그렇죠? 산소 원소 몇 개입니까? 지금 10개. 반응물에는 더 이상 산소가 없죠. 그렇죠? 이쪽에 산소 몇 개 있습니까? 4개. 몇 개 있습니까? 2X개. 몇 개 있나요? 2X개. 이걸 풀어오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X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몇 개 나와야 됩니까? 10개 넣을 게. 그래서 4X는 얼마입니까? 6이다. X는 얼마? 1.5가 되겠죠. 1.5.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요. 기억에 M은 얼마다? 2다. 만나버려야 되겠고요. X는 얼마다? 자, 1.5가 되겠죠. 그렇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 화학 반응식으로 와보시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가 1.5게 되겠고, 여기 1.5를 집어넣으면은 2X가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3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산소 5몰에서 얼마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3.5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1.5는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1.5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바로 뭐다? 한계 반응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n가 얼마가 n값. 3이 6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C2H6라는 탄화수소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디귿. 연소 전 기체의 밀도와 연소 후의 기체의 밀도의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밀도는 우리가 뭐 분의 뭔가요? 부피분의 실량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연소 전과 연소 후에 뭐는 같습니까? 실량의 합은 같으니까 얘를 그냥 1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뭐 분의 뭐다? 부피분의 1이다. 부피는 우리가 몰수분의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연소 전 기체의 몰수는 얼마겠습니까? 연소 전에는 6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밀도는 얼마겠습니까? 6분의 1이 되겠고요. 연소 후에는 x를 집어넣으시면 2이고 여기 얼마입니까? 3이고 얼마입니까? 1.55 되겠죠. 그렇죠? 전체 얼마입니까? 6.5몰. 따라서 6.5분의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항은 내항, 외항은 외항 해보시면은 6.5분의 얼마야?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13분의 얼마? 12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학습지 19페이지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2016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분자의 A와 한 분자의 B가 반응해서 두 분자의 C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실린더에 A와 B의 혼합 기체 2몰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B는 모두 반응하였고 온도라입니다. C의 분자량은 46이다. 분명히 어딘가 쓰일 때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뭔 얘기입니까? 부피는 무슨 비에 비례한다고? 몰수 비에 비례한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금방 나오겠죠. 4H와 3H입니다. 부피 비가 4대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수 비도 얼마다? 4대 3일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반응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자의 A하고 B하고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자의 C가 생성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을 반응 전과 반응 그리고 반응 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에 A의 몰수는 얼마였고 B의 몰수는 얼마였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힌트가 나오는 게 있죠. B는 모두 반응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 합의 몰수가 2몰인데 B의 몰수를 그냥 하면 X몰이라고 봅시다. 그럼 A는 얼마 되겠습니까? 2-X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반응 전에 A는 2-X몰이 있었고요. B는 몇 몰이 있습니까? X몰이 있었겠죠. 그렇죠?
반응 전이니까 C는 하나도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B가 모두 반응했으니까 마이너스 X만큼이 반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는 얼마만큼 반응했겠습니까? 반응의 몰수 B가 2대 1이죠. 그렇죠? 2대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2x가. 그래서 반응 후에 보시면요. 이건 지워지고 0이 되겠고, 다음에 2-3x가 되겠고, 자, 반응의 몰수가 2대 1대 2니까 얘는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2x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 후에 몰수를 전부 다 합을 해봤더니 2-3x 플러스 2x가 나왔습니다. 그 얼마 나올까? 2-x라는 것이 나오겠죠. 얘가 어디야? 얘가 어디 뭡니까? 얘가 반응 후에 몰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반응 전에 몰수는 얼마였으니까 2몰이죠. 그렇죠? 반응 후에 몰수는 2-x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B가, 이거의 B가 아까 여러분 봤다시피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3이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대 3이다. 무엇이 4대 3이었습니까? 2몰과 2-x몰이 4대 3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항은 내항, 외항은 외항 해보시면요. 6은 그렇죠? 8-4x 따라서 x는 얼마 되겠어요? 0.5몰이 되겠죠. 그렇죠? 0.5몰. 따라서 우리가 이제 x 값을 구했죠. x 값을 한번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2-0.5니까는 1.5몰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2몰이죠. 그렇죠? 2몰 대 1.5몰 몇 대 몇입니까? 4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x 값을 한번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2 곱하기 0.5니까 얼마 얘가 1몰이 되겠죠. 그렇죠? 즉 C의 몰수는 얼마라고? 1몰입니다. C의 몰수. C의 몰수는 1몰이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0.5몰이니까는 당연히 얘는 얼마겠습니까? 1.5몰이 되겠죠. 그렇죠? A는 1.5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몰에서 지금 얼마가 지금 반응했습니까? X 0.5니까 마이너스 1몰이 나왔고, 그래서 얘가 0.5몰이 남아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 후에 A는 0.5몰이 남아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몰에서 1몰 빼니까 0.5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반응 전 분자수 B는 A와 B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다. 2대 1.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빼면 얼마 남습니까? 빼면은 1.5. X 얼마니까 0.5. 그렇죠? 몇 대 몇입니까? 3대 1. 그렇죠? 3대 1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니은입니다. 반응 후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은 15g이다. A의 질량은 15g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구했다시피 C는 몇 몰입니까? 1몰이죠. 그렇죠? C는 1몰입니다. 1몰. 얘는 1몰. 얘는 몇 몰? 0.5몰이 있었죠. 그렇죠? 0.5몰. 1.5몰에서 1몰이 반응하고 0.5몰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0.5몰과 누구 0.5몰입니까? A. 0.5몰과 1몰이 합쳐진 게 몇 g이라는 얘기입니까? 61g이라는 얘기죠. 61g. 요거 몇 몰입니까? 1몰. 누가? C가 1몰이죠. 따라서 C 1몰의 질량은 우리가 아까 임의가 아니라 주어졌죠. 그렇죠? 46. 얘 얼마입니까? 46.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5를 해야지만 얼마 되겠어요? 61g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반응 후에 들어있는 A의 질량 얼마라고? 15g이다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5g. 다음으로 B의 분자량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B의 분자량. B의 분자량의 얘기는 뭡니까? B의 1몰의 질량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B 1몰의 질량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였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죠. 그렇죠? 여기가 61g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도 61g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A는 지금 얼마 있었습니까? 1.5몰, B가 0.5몰 있었죠. 그렇죠? 자, A가 1.5몰입니다. 자, 그럼 0.5몰이 15이니까 1.5몰은 얼마였겠습니까? 1.5몰은 그렇죠. 45g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있는 A 1.5g은 45g이 되겠습니다. 전체 61g이 나오려고 하니까요.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이 되겠죠. 16g. 이 16g은 몇 몰에 해당되는 겁니까? 0.5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1몰의 질량은 얼마 되겠습니까? 32g이 되겠죠. 32g. 그래서 B의 분자량은 16이다 하는 얘기는 틀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2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도 생각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설명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처음 봤던 이렇게 푸는 방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계속해서 3번, 4번, 5번, 심지어 10번까지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숙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 007번 문제는요,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서 댓글에다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과 니온에서 C의 질량은 뭐하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억과 니온에서 C의 질량은 같다는 얘기는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반응할 A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 지점에서 반응이 뭐했다? 끝났다 하는 것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영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분 잘 풀어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오프라인을 계약하시면은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문제를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기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거 꼼꼼히 잘 복습해 보시고 다음은 9차 시에서 농도에 관해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